10명이 죽었습니다. 피는 멎었고 이제 끝이라고 모두가 믿었죠. 그런데 사냥당한 건 피해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였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쫓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범인이 경찰을 하나씩 덫에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 현장마다 남겨진 건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쫓는다고 착각하지만 나는 이미 내 옆에 있다는 냉혹한 선언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밝혀진 사실. 10명의 죽음은 시작일 뿐이었고 진짜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믿었던 경찰이 무너지고 진실은 비틀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조차 사라져버린 지금. 우린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조차 안전하지 않은 세상. 여러분은 준비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놓쳐온 0번째 살인, 그리고 그 피를 이어받은 자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늘 믿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면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10명의 시체가 발견되는 동안 경찰은 자신들이 범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확신했죠.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추적한 게 아니라 범인이 경찰을 조종해 덫에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 현장마다 남겨진 흔적들은 증거가 아니라 놀이의 규칙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쫓는다고 착각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이미 내 옆에 있다. 이 잔혹한 선언은 마치 경찰을 조롱하듯 퍼져나갔습니다. 수사팀은 점점 분열했고 동료를 향한 의심과 불신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건 충격적인 역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경찰이 사냥당하고 있었다는 것. 범인은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예측하며 수사 방향을 교묘하게 비틀어버렸습니다. 용의자라던 인물들이 연이어 죽어나갔고 유력한 단서들은 모두 범인이 흘려놓은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각인된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진짜 사냥감은 경찰이었다. 모든 비극에는 감춰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것은 바로 0번째 살인이었습니다. 10명의 희생자가 드러나기 훨씬 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최초의 살인. 기록에도 언론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 사건이야말로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왜 이 살인은 은폐되었을까요?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묻어버린 걸까요? 정황을 살펴보면 0번째 피해자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 직결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그날 흘린 피를 목격한 누군가가 트라우마에 잠식되었고 또 다른 이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괴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자가 극소수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단 한 사람만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연쇄살인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그 0번째 살인을 계승하려는 의식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0번째의 진실이 드러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해석이 뒤집힐 겁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 경찰과 범인의 위치마저 완전히 흔들리게 되겠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처음 시작을 누가 만들었는가? 이 사건이 단순히 섬뜩한 연쇄살인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피해 유산 때문입니다. 흔히 살인은 그 순간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끝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죽은 순간 그 피가 다른 이의 영혼으로 흘러들어가고 또 다른 살인을 낳고 있었습니다. 정의신이 저지른 최초의 살인은 단순히 남편을 죽이는 행위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목격자가 있었죠.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차수열은 그 가위가 부친의 목숨을 끊는 순간 자신의 영혼까지도 도려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경찰이 되었지만 그 안에 잠재된 트라우마와 본능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은 늘 흔들렸습니다. 정의를 지키려는 경찰로서의 사명감과 본능적으로 폭발하는 살인의 충동 사이에서 말이죠. 아이를 지키려는 순간 혹은 가족이 위협받는 순간이면 언제나 그는 법보다 먼저 분노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쩌면 정의신이 칼을 들던 순간과 똑같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피의 저주가 단순히 모자 관계에서만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변 인물들, 가족, 동료들까지 이 저주에 오염되어 갔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의심은 번졌고 가족 내부에서는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살인을 목격하거나 그 진실을 가까이 접한 사람은 누구나 마치 감염된 듯 피의 기억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파고든 제3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이 아니면서도 가족보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경찰이조차 모르는 내밀한 정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연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 피는 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정의신에게서 차수열로,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로. 살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그 피를 받은 자가 언제든 또 다른 칼날을 쥐고 우리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10명의 시체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수사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언론은 최악의 연쇄살인마 검거 임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사건 기록 속에서 발견된 명단에는 11번째 이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름이 피해자 명단과 용의자 명단 두 곳에 동시에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다른 사람의 신분을 덮어 쓴 걸까요?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피해자라 불렸던 사람이 사실은 범인이었을 수도 있고 용의자로 지목된 이가 사실은 진짜 희생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계가 흔들렸습니다. 더 섬뜩한 건 이 11번째 이름이 단순히 숫자 하나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메시지였습니다. 끝났다고 믿는 순간 누군가는 또다시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은 기록조차 뒤틀려 남을 것이라는 선언. 즉, 범인은 수사 자체를 놀이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시청자들이 여기서 느낀 건 분노와 공포였습니다. 10명의 죽음으로도 부족했단 말인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을 뒤섞어버린 이 끔찍한 장난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11번째는 누구인가? 그는 이미 죽은 자일까요? 아니면 살아남은 누군가가 스스로를 감추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일까요? 진짜 범인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웃고 있는 걸까요? 모방범은 왜 이렇게까지 잔혹한 범죄를 이어가는 걸까요? 단순한 쾌락이나 분노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는 살인을 통해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믿은 사람이 널 죽인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가족, 연인, 동료 사이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 옆에 있는 이가 안전할까? 라는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 경찰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의심했고 협력은 붕괴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의심과 불신이 자라났습니다. 피해자는 범인이 되고 범인은 피해자가 되며 모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사회적 살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정의신을 모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조를 능가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진짜보다 더 완벽하다. 이 섬뜩한 선언을 세상에 각인시키기 위해 그는 치밀하게 사람들을 죽였고 동시에 그들의 관계를 찢어발렸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진짜 사막이라 선언하려 했던 겁니다. 세상이 믿었던 정의와 법, 가족과 사랑까지도 무너뜨리며 자신이야말로 궁극의 괴물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에 살인은 끝나지 않습니다. 11번째 이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끝났다고 믿는 순간 또 다른 피가 흘러내릴 거라는 신호.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모방범은 과연 누구이며 그는 어디까지 우리 삶을 파괴할 것인가? 10명의 시체 위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드러난 명단에는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한 11번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기괴한 건 그 이름이 피해자 명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용의자 명단에도 동시에 올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가 범인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은 누군가가 스스로를 지우기 위해 다른 이의 이름을 훔쳐 쓰고 있는 걸까요? 모방범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습니다. 그리고 경찰 내부, 가족 내부, 심지어 우리 곁에서조차 누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11번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왜 피해자이자 범인으로 동시에 기록된 건지 다음 분석에서 그 모든 모순을 찢어발기겠습니다. 끝났다고 안도한 순간이야말로 지옥의 시작일 테니까요.